삼삼고 오네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용선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코스닥 얘기를 조금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이 힘이 이어질지. 오늘은 뭐 코스피도 좋은데 최근에 코스닥 힘이 참 좋았어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저희가 주토피아를 준비하는 게 사실 오늘 하루 아침에 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스크립트도 그렇고 이걸 또 기사화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전부 다 할 수가 없어서 전날에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. 전날 기준으로 했는데 오늘 갑자기 코스피가 1% 넘게 오르고 뭐 하이닉스 4% 가까이 오르고 삼성전자 2% 오르고 이게 제가 준비한 게 소위 말해서 빠그러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우위에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말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코스피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제까진 그랬다. 이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그 분위기를 좀 점검을 해보자면요. 네네.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한 달 기준으로 코스피는 0.9% 상승했고요. 이거 오늘 방금 전에 업데이트한 겁니다. 네. 그리고 코스닥은 2.26% 상승하면서 이제 차이가 좀 2%포인트 정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. 9월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는 2.32%, 코스닥은 3.5%로 역시 1.2%포인트 정도 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. 혹자는 뭐 키 맞추기가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동안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못 오른 게 있었죠. 코스피 3,000, 뭐 5,000 얘기만 했지 코스닥은 항상 논외였거든요. 그래서 좀 소외가 됐다가 최근에 좀 형님보다가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 이유를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까요? 네. 먼저 코스닥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2차 전지하고 헬스케어 바이오주인데 아무래도 헬스케어나 바이오가 요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. 물론 KRX 지수로 보면은 KRX 헬스케어가 최근에 4% 오르고 KRX 300 헬스케어도 4%대 올랐어요. 물론 등락률 최고는 아닙니다. 제가 전날 계산해 봤을 때는 1위였는데 오늘 증권도 많이 오르고 반도체도 많이 올라가지고 KRX 반도체하고 증권, 뭐 보험 이쪽이 좀 치고 올라왔어요. 오늘 하루 만에. 그래도 4% 뜨면 나쁘지 않은 숫자이긴 하죠. KRX 헬스케어 지수를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, 코스피 종목도 있지만 알테오젠, 뭐 파마리서치, 펩트론, 리가켄 바이오, ABL 바이오 뭐 이런 대부분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. 최근에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 주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,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, 순환매가 좀 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 지금 뭐 다른 포인트들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바이오가 왜 떴냐, 언제부터 좀 모멘텀이 돌아갔냐 보면은 일단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면서 좀 자금이 어디로 흘러갈까 좀 시장이 고심하고 있었는데 지난 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바이오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죠. 정부는 이제 K바이오 의학과 의학을 이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좀 도약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빚어진을 내놨는데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주식 격언이 있잖아요. 지금 정부가 바이오를 살짝 건드려주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됐고 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도 오늘은 좀 약보합권에서 대부분 마감을 했는데 어제쯤 강세를 보였어요. 9.7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시장이 해석하기로는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형 건설사가 조금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금호건설이라든가 동부건설, 태영건설 뭐 오늘 좀 많이 조금 약보합권에서 마감하긴 했는데 어제 좀 많이 급등을 했었죠. LH가 직접 시행하면서 민간 자체 사업의 좀 파이프라인을 좀 축소하고 도급형 발주가 좀 늘어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조금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게 증권가 업계 시각이었고요. 이게 또 시장이 반영해서 좀 올랐습니다. 또 다른 쪽, 제가 요새 보면 화장 K뷰티 이런 쪽들도 무시 못하겠어요.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아예 K뷰티 여행을 하는 그런 뭐 패키지 상품도 있다고 들었어요. 뭐 리쥬란이라든가 저도 한 번도 맞아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미용 관광 여행인 거군요. 뭐,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K뷰티 기업들도 코스닥에 많이 포진돼 있는데 최근에 화장품주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안 좋았어요. 좀 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요새
중국에서 K뷰티 쇼핑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오면서 좀 최근에 좀 기지개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뭐랄까요, 제가 최근에 올리브영 세일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. 대부분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데 그런 걸 보면서 좀 K뷰티 강세 그리고 그게 코스닥 강세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좀 재밌는 ETF 상품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ETF 상품 좀 들어보자면요.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에서 코스닥 150롱, 코스피 200숏 선물하고 코덱스 200롱, 코스닥 150숏 선물이 있는데 이게 1000개 넘는 ETF 시장에서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지난해 10월쯤에 주간 수익률 펀드 기사를 쓸 때 이게 순위권에 올라왔었어요. 당시에도 삼성전자가 주춤하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코스피보다 좋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. 그때 알게 됐고 지금 좀 살펴보면은 코스닥 150롱, 코스피 200숏 선물은 최근 한 달간 1.22% 수익률을 기록했고 코스피 200롱, 코스닥 150숏 선물은 마이너스 0.58%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. 이 이름에서 보시듯이 코스트 200 롱, 150롱 이게 코스닥을 좀 롱 포지션을 잡고 코스피를 숏 포지션을 잡고 이런 좀 갭 차이를 지수 간의 갭 차이를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. 보통 롱숏 전략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코스닥 150 지수 일간 수익률의 1배를 추종하고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 마이너스 1배를 동시에 추종하는 전략 상품이고 또 다른 거는 또 반대의 상품이기도 한데 어쨌든 증시가 등락을 거듭할 때 매수와 매도 전략을 혼합해서 구사해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고요. 양방향으로 베팅하다 보니 섹터나 종목별로 좀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좀 효과적인 운용 전략으로 좀 평가받지 않나 싶습니다. 근데 순자산 총액은 별로 없어요. 100억대 정도인데 100억대 미만이네요. 그런데 조금 이번 기회에 좀 알려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앞으로를 우리가 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용성 기자 좀 정리 말씀 주신다면요. 네, 아까도 계속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순환매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순환매는 계속 돌고 돌거든요. 이제 돈이 어디 투자할 곳을 찾아서 돌고 도는데 오늘 보니까 반도체 증권 다 오르는 걸 보니까. 근데 오늘은 또 예외적일 수 있어요, 그렇죠? 예외적일 수 있는데 좀 유의미한 수급이 좀 들어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. 좀 오늘 좀 오늘을 기점으로 조금 반대의 포지션이 좀 설정되지 않았나 싶었고. 네. 이거는 준비된 스크립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코스닥 비중이 높은 핵심 업종이 2차 전지가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좀 탄력을 받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보시면 좀 오르고 있지만 좀 탄력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. 그리고 오늘 좀 외국계 수급이나 이런 걸 좀 보면서 좀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까. 코스피가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방금 전에 생각한 저의 뷰입니다. 네. 틀리면 할 수 없고요. 네.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마지막 이제 최종 의견으로 우리 또 정리를 했습니다. 급하게 수정을 했어요. 마켓 뷰를 저기 앉아 있으면서 마감하는 거 보고 수정을 했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. 아유, 쉽지가 않네요. 시장처럼 쉽지가 않아요. 증시를 그렇죠? 예측하고 준비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. 또 우리가 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,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또 이용성 기자가 도움 말씀 주셨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잘 참고하실 거예요. 이용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